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잭 도시가 15년 전에 트위터를 가동하며 올린 첫 트윗입니다. 지금 막 트위터를 설정했다라는 한 문장인데 NFT 경매에서 2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고유한 인식표를 부여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산업 성장과 함께 상승세를 타며 디지털 콘텐츠가 NFT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NFT가 대체 뭔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이슈 오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NFT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냥 NFT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기 권리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컨텐츠가 있을 때 이 NFT에는 그 디지털 컨텐츠가 저장된 곳에 인터넷 주소, 그리고 소유주, 그리고 누구한테 팔려갔는가, 요 이력들이 기록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 권리증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누구든 원할 때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저장소 같은 느낌인 건데 우리가 흔히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NFT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등기 권리증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를 매매할 때 등기 권리증이 따라가는 거죠. 똑같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고 여기에 NFT가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하는 표현 중에 디지털 컨텐츠를 NFT화 시켰다. 이건 대표적으로 아주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등기 권리증화 시켰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을 때 NFT가 딸려간다. 그래서 이 NFT가 소유권을 입증해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NFT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까 앞서서 살펴봤듯이 트위터의 창시자의 첫 트윗을 33억 원에 사기도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지불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뭐 사실은 거품이 좀 껴있기도 합니다. NFT란 단어만 붙으면 뭐 천문학적으로 액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술 작품에 대한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미술 작품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집품을 뭐 앨범에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걸어놓고 나만 봤죠. 근데 요새 사진을 앨범에다 놓고 하는 분들 없죠. 네.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인터넷에 올려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법 복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죠. 내가 어떤 SNS상에 올렸는데 그걸 복사해서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NFT가 붙어 있으면 아, 이게 원본이 소유주가 누구구나 이걸 확인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어떤 디지털 아트를 자랑하면서 그 소유주까지 명확하게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NFT가 붙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뭐 그 그림에 NFT 관련 코드가 적혀 있거나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는 우리가 뭐 등기 권리증 같은 데 보면 아파트에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지에 주소가 있죠. 똑같이 그 오리지널 작품이 있는 곳에 인터넷 주소가 NFT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유주는 누구였고 누구한테 팔려갔고 이 매매 내역이 쭉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사진이 NFT로 거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만든 사람과 또 이걸 NFT로 파는 사람, 그러니까 창작자와 판매자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NFT 사기 중에는 내가 그린 것도 아닌데 남이 그린 작품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NFT를 붙여서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럼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NBA 그 선수들의 영상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들었어요. 몇십조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고 뛴 선수들이 있고
그러면 그 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구단이 있고 또 네. NBA가 있고 네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다 배분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은 이제 NBA 네. 사무국이 선수와 계약을 맺고 옛날에 종이로 스포츠 카드를 그러니까 판매하던 네네네. 것을 네.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영상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는데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 소유권을 입증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NFT를 붙여서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네. 지금 종이 카드 시장. 네네. 그러면 그런 좀 취향을 맞춤 저격형으로 이렇게 상품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그렇죠. 사실은 NFT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게 명품 업체입니다. 될까요? 예전에 명품을 팔면 명품 백을 팔면 네. 종이로 된 품질 보증서를 그렇죠. 줬었죠. 근데 이게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새 업체들은 명품 백이 있으면 거기 이제 일련 번호를 전부 다 QR 코드 형태로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NFT에는 일련 번호가 붙어 있고 이게 어떤 가죽을 썼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누구한테 팔렸다. 요 내용을 NFT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죠. 그러면 내가 명품 백을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이 매매 내역이 바로 표시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등기권리증 보면 누구한테 팔려갔는지 그 매매 이력이 다 표시되지 않습니까? 명품 백에 NFT를 붙일 경우에는 A가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고 이게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에서 짝퉁이 거래되는 걸 또 막을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저희 흔히 생각할 때 이 NFT가 그냥 실체는 없는 네.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것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실물이 있는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등기권리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뭐 부동산도 NFT를 붙여서 팔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 가상 집인가요? 그런 것도 사고 막 그런다고.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뭐 가상 부동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부동산 거래하듯이 NFT를 붙여서 사고 팔기도 하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C 월드 뭐 이런 데 네. 들어가서 이제 아바타 옷 입히고 뭐 방 꾸미고 그랬던 게 저는 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라고 하는 네네. 것에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는 여러 디자이너들이 있어서 아바타가 입는 옷이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자들이 만들 수도 있고 그걸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도 이런 짝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들이 착용하는 아이템들은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복제가 쉽습니다. 그랬을 때 NFT가 붙어 있으면 아 이게 짝퉁이구나 원본이구나 이걸 알 수가 구별할 수가 있겠군요. 있겠죠. 거기에 또 메타버스 상에서 보면 뭐 가상의 압구정 거리도 있고 가상의 신주쿠 거리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데도 NFT가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또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는 게 이게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런 게 가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아바타 같은 거에다가 큰 돈을 쓸 것 같지가 않은데요. 실제는 어때요? 지금 이미 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네네. 메타버스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제페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바타들의 아이템들을 디자인해주는 작가가 있거든요. 네. 1세대 작가가. 그 작가가 한 달에 버는 수익이 1,500만 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템을 팔아서 그 수익이 1,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원본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해 주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미 메타버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페토에는 구찌가 입점해 있습니다. 어이구요. 이 제페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뭐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들도 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추세 그대로 방탄소년단이 또 NFT를 네네. 활용한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 팬들이 또 반발을 했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NFT라는 것이 아까 제가 등기권리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블록체인을 활용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죠.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거래 한 건을 하면 어느 정도로 전기를 잡아먹냐 하면 네. 일반 신용카드의 70만 건 거래 용량만큼 전기를 소비합니다. 아, 한 건당요? 그쵸. 아, 그런데 NFT는 암호화폐 거래보다 전기를 더 소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BTS의 팬들이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에너지원을 소비함에도 이 가상자산 NFT 시장에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모든 우리 생활 패턴이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이 디지털 작품의 원소유주가 누구냐? 이게 원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별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 시장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네. 드라마가 네. 떴죠. 네. 근데 지옥은 웹툰이 원작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웹툰은 종이로 인쇄한 만화하고는 다르게 초판본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디지털로 나온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NFT를 이용하면 초판본의 개념을 부여할 수가 있죠. 그 회사가 웹툰을 처음 올리면서 이건 언제 올리는 첫 작품입니다. 이러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명품 백 말씀을 드렸지만 연예인분들이 자선 바자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NFT에다가 어떤 연예인이 어떤 바자회에서 팔았다. 이걸 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더 올릴 수 있고 올라가겠군요. 가치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FT 시장에 거품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NFT를 잘만 활용하면 원본 컨텐츠에 어떤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딱 들으면 한번 좀 알아보고 내가 좀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제 뭐 비트코인 오를 대로 너무 올랐고 그렇게 해서 관심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조심해야 될 건 없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NFT가 붙으면 여러 가지 상승 작용이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본 컨텐츠의 가치다. 예를 들어서 명품백에 NFT를 붙였다고 그래서 500만 원 하던 게 5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본 컨텐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주택 매매할 때 등기권리증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죠. 여기 건물 소유주 이름이 써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맞는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렇죠. 거. 또 등기권리증에 건물의 주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주소지에 가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건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NFT에도 거기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에 실제로 원본 컨텐츠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NFT 사고 파고 하실 때는 그 확인을 안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인터넷 주소에 갔는데 원본이 없더라. 이 주소가 깨진 주소더라. 이러면 아파트는 없는데 등기권리증만 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좀 답변이 좀 약간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그거를 좀 감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NFT가 정확히 법적 성격이 뭐냐 이런 것들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비트코인도 오래 않고요. 걸렸으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조금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이 NFT라는 새로운 혁신 아이템이 잘 자리를 잡으려면 그만큼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